시작하겠습니다. 자, 83회 수원산업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회사 83회 수원산업 확인 먼저 해놓으시면 되겠죠? 일반 전표 분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거래처인 바른유통이 외상매입금 5천만원 중 4,500만원은 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채무면제액이죠. 1월 19일 날짜입니다. 1월 19일 날짜로 들어가셔서 외상매입금 지급을 했으니까 차변의 외상매입금이에요. 차변의 외상매입금 바른유통 금액은 5천만원. 대변에 당좌 수표로 발행을 해서 지급했으니까 당주예금이죠. 당주예금은 4,900. 나머지는 면제를 받았으니까 채무 면제이익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채무 면제이익이 100만원이에요. 자, 2월 21일 날짜입니다. 2월 21일 날짜 하나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이자 비용 200만원을 지급하면서 세금 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원천세율은 27.5%로 가정한다. 이자를 지급하는 거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이 200만원이고요. 대변에 예수금이죠. 세금 뗀 거. 200만원에 27.5%니까 55만원 세금 뗐어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145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 25일 날짜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1월 10일에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는데 지급하지 못한 외상매입금 결제를 위해서 받은 약수금을 배수한다고 잔액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월 25일 차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나라가 들어가시면 되겠죠. 금액은 143만원이에요. 금액은 143만원. 대변에 대신으로부터 받은 약수금을 배수했으니까 받으러움이 되는 거죠. 대변에 받으러움, 거래처는 대신이 들어가시면 돼요. 금액은 100만원.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보통예금이 43만원이 되겠습니다. 받은 약수금은 받으러움이에요. 요거 받은 약수금은 받으러움을 넘겨준 거니까 대변에 받으러움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3월 17일 마케팅 부서에서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 쇼핑몰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면서 등록면허세 75,500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통신 판매업 신고하면서 등록면허세 지급한 거니까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차변에 세금과 공과 75,500원. 대변에는 자, 보통예금이 되겠죠. 대변에 보통예금이 75,500원이 됩니다. 차변에 세금과 공과 대변에 보통예금 75,500원. 4월 13일 날짜예요. 4월 13일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유상증자는 뭐죠, 여러분? 자본금이 증가되는 거예요. 대변에 자본금, 차변에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 받았을까요? 차변에 보통예금이 몇 주를 발행했습니까? 2,000주를 발행을 했어요. 2,000주를 7,500원에 발행했으니까 1,500만원이 들어왔어요. 1,500만원. 대변에는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이죠. 대변에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액면금액은 5,000원이라고 나와있죠? 1,000만원이에요. 나머지는 대변에 주식발행 초과금이에요. 주식발행 초과금이 500만원입니다. 주식 할인 받은 차금 잔액은 없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차변에 보통예금이 1,500, 대변에 자본금 1,000,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만원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7월 11일 날짜네요. 메인 매출 전표 7월 11일 날짜. 영업부서 직원들이 우리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식사대금을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매입세 공제요건은 충족한다. 57번에 카과가 되는 거죠. 카드 결제를 하면 57번에 카드과세입니다. 여기 매입 유형 중에 보시면은 57번에 카드과세 있죠. 네, 57번에 카과예요. 품목은 식사대금 회식비라고 써도 상관이 없고요. 공급가액란에 55만원을 입력하면 50만 5만원 갈라지죠. 우리 식당입니다. 거래처는 우리 식당이고요. 신용카드사는 F1번 눌러서 국민카드.
국민카드 선택해 주시고 분계는 당연히 4번의 카드죠. 그럼 대변의 미지입금에 국민카드 자동으로 떴잖아요. 영업부서 직원들 식사하는 거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면 8월 12일 날짜예요. 자, 업무용 리스 차량, 승합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9인승 승합차예요. 운용 리스를 88만원에 대해서 업무에 사용하고 영업 캐피탈로부터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여러분 계산서 받았으니까 53번의 면세죠. 계산서 받았으니까 53번의 면세입니다. 리스료라고 쳐주시면 되고요. 공급가액난에 88만원이에요. 88만원. 면세니까 부가세는 없어요. 면세니까 부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래처는 영원캐피탈이에요. 영원캐피탈. 전자 맞죠? 전자계산서니까. 분계는 다음 달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차변에 임차료로 분계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임차료로 분계하라고 나와 있죠. 차변에 임차료, 대변에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혼합거래예요. 차변에 임차료 800번대죠. 그죠? 800번대 본사 영업보니까 800번대 임차료 대변에 미지급금이 88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 23일 날짜예요. 8월 23일. 자, 당사는 제품 1000개를 개당 15,000원에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11번의 과세고요. 제품 수량은 1000개에 단가는 15,000원. 단가는 15,000원이고요. 거래처는 모두 상사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번이죠. 분계는 20%는 보통예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을 했으니까 당연히 혼합거래입니다.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 차변에 자 보통예금이 얼마겠습니까? 1650만원에 20%니까는 330만원이죠. 330만원. 나머지는 외상을 했으니까 108번에 외상매출금이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이 1320만원. 자,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에 제품을 다음과 같은 날짜로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영세율이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2번의 영세인 거예요. 12번의 영세. 자, 품목은 제품입니다. 품목은 제품. 수량 10개고요. 단가는 200만원입니다. 2천만원 나오죠 그러면? 부가세는 없어요. 거래처는 우리 회사가 수원산업이잖아요. 거래처는 한국이죠. 한국의 제품을 납품을 했으니까 한국, 전자 맞아요. 1번. 중요한 것은 이 빨간색 부분의 영세율 구분입니다. F2번 눌러서 내국신용장에 의한, 그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는 대금 결제는 모두 현금으로 받았다고 나와 있으니까 1번에 현금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 입금, 제품 매출 2천만원 이렇게 뜹니다. 9월 30. 공장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무사 수수료 100만원 부가세 포함해 별도죠? 네, 부가세 별도로 발생을 해서 약수금으로 지급하고 종이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불공이에요. 토지 관련된 세금 계산서는 여러분들 토지 플러스 그죠? 세금 계산서 54번의 불공입니다. 토지 자본적 지출이거든요. 불공 수수료. 자, 공급가액은 100만원이에요.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거래처는 밑에 거래처를 봤더니 장앤김 법률사무소입니다. 장앤김 법률사무소. 전자지니까 종이니까 전자가 아니죠. 분계는 약수금으로 지급했어요.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지급보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지급금이에요. 불공제 사유를 먼저 입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불공제 사유는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차변에 토지 110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110만원. 지급보험이 아니에요.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지급보험이 될 수가 없고요. 미지급금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에서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때를 이용해서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 명세서 요겁니다. 공통매입세 정산 탭을 작성을 해라.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이죠. 정산 탭을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정산 탭.
당사는 과세 및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이다. 아래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져간다. 일기 예정 때 불공제 여부는 375만 원이며 예정 신고는 적법하게 신고되었다. 일기 과세 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안분 계산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한다. 공급가액 기준. 네, 아니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매입세액이 총 공통매입세액 입력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예정하고 확정이 공통매입세액입니다. 여기 공통매입세액이 예정이 1,000만 원, 그쵸? 확정이 800만 원 나와 있으니까 두 개 더해주시면은 1,800만 원. 1,800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토탈 총 공급가액을 물었어요. 총 공급가액은 과세 면세 두 개 더해주면 예정이 4억 원이죠. 4억 원. 2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4억 원이고요. 확정 때는 3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4억 원에다가, 그죠? 3억 5천만 원 더해주니까 7억 5천만 원이 총 공급가액이 되겠습니다. 7억 5천. 이 중에서 면세 공급가액이 얼마냐면, 면세 공급가액이 1억 5천, 1억 5천 두 개 더해주면 3억이네요. 3억입니다. 면세 공급가액은 3억. 그러면 면세 비율이 40% 나오죠? 불공제 매입세액도 720만 원 자동으로 계산이 됐고요.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예정 때 불공제된 거 375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불공제되는 금액은 345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냥 보고 잘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빠져나와서 저장하시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이런 문장에 들어가면 혹시나 입력되어 있는 게 있으면 삭제를 하라는 얘기예요. 삭제를 해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을 해라. 부가세 신고서 이기 확정. 그죠? 이기 확정입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직접 작성하는 문제예요. 단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부가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 작성과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생략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자 단위 총괄납부 사업자는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하나하나 입력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이 5억 원 나와 있죠? 세금계산서란에 5억 원. 부가세 자동으로 뜹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이 1억 원 나와 있어요. 3번에 가서 1억 원. 3번에 1억 원 입력해 주시고요.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타 사업장 만출 금액이 700만 원 나와 있어요. 시가 나와 있고 원가 나와 있고요. 원가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을 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세금 계산서란에 원가로 발행했으니까 원가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700만 원. 그럼 5억 700만 원이에요. 부가세 자동으로 떴고요. 수출, 직접 수출이 3천만 원 나와 있죠. 영세율 기타란에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1,000만 원. 1,000만 원이고요. 매입 자료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자료. 2000cc 소형 승용차 구입한 게 3천만 원. 네, 고정자산 매입이죠. 고정자산 매입에 3천만 원에 300만 원인데 불공이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한 번 더 들어가시면 돼요. 불공이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3천만 원에 300만 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원재료 구입한 게 4억 9천만 원 나와 있죠. 1번 매입이에요. 1번 매입란에 4억 9천, 4,900. 영업활동에 지원하기 위해서 국내 항공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500만 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하더라도 항공료라든지 뭐 교통비 이런 것들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넘어가고요. 그러면 다 입력했죠? 그러면 납부세액이 1,170만 원이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납부세액이 1,170만 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항공료라든지 뭐 KTX라든지 교통 택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결산 1번 수동결산이죠. 장기차입금 중 5,600만 원이 그죠? 만기가 다음 연도에 도래합니다. 차변의 장기차입금. 바른은행이에요. 바른은행. 금액은 5,600만 원.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죠. 이런 걸. 유동성 장기부채 바른은행 5,600만 원입니다.
2번 문제. 단기간 내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시된 자료 이외에 유가증권은 없고 단기 중에 처분은 없다. 자, 뭡니까? 단기간 내에 시세 차익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거죠.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거고요. 취득가액은 볼 필요가 없어요. 작년 말이랑 당해 연도 말 1,300만 원짜리가 1,250만 원으로 50만 원만큼 줄어들었어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죠.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말재고자산은 모두 자동결산입니다. 네, 자동결산. 그러면 수동결산은 끝났죠. 자동결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이에요. 1월부터 12월. 자, 공과기구는 그죠? 125만 원 공장이니까는 경비 중에 경비에 있는 감가상각비의 공과기구입니다. 125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차량운방구는 영업부세에서 쓰는 거니까는 판매관리비죠. 판매관리비의 감가상각비 차량운방구 찍어주시고 350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 및 충당부채를 설정하기 전 잔액은 다음과 같다. 충당부채는 추계액의 100%를 설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생산직은 위에 노무비 밑에 있죠. 노무비 밑에 퇴직급입니다. 자, 4천만 원을 다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에 1,500만 원이 있으니까 2,500만 원. 네, 2,500만 원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본사는 판매관리비로 내려가셔야 돼요. 판매관리비 퇴직급입니다. 2천만 원에서 900만 원 있으니까 1,100만 원을 추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1,100만 원. 그리고 기말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위로 올라가서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원재료 500만 원이 아직 운송 중이래요. 기말 현재 공장 및 창고에 보유 중인 재고자산 다음과 같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원재료 500만 원은 운송 중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선적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제게 맞는 거죠. 그래서 기말 원재료는 300이 아니라 500만 원 더해서 80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00만 원. 선적하자마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기말제공품은 700만 원입니다. 기말제공품은 700. 기말제품은 800 있는데 위탁 판매 용도로 수탁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 600만 원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600만 원. 아직 안 팔렸죠? 수탁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직 안 팔렸습니다. 때문에 600만 원 더해서 1,400만 원. 기말제품은 1,400. 네, 이렇게 팔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거예요. 다 입력했으면 전표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표 추가. 자, 원천 징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수원산업의 생산직 근로자인 정희석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을 하시오. 전월미 환급세액이 15만 원이 있고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희석. 수당 등록, 공장보험 불러온 자료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한다. 사용하는 수당 외에는 부르다 체크를 하라고 나와 있고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정희석 씨 급여 내용만 반영하고 환급 신청은 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식대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과세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수당 등록을 먼저 해가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해서 수당 공제를 찍어주시고요. 수당 공제 식대는 비과세 식대는 사용 여부를 부르다 해주시면 돼요. 사용 여부를 부르다 해주시고 과세 식대를 다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식대는 과세 식대를 다시 입력할 것. 입력했죠? 자, 그 다음에 자가운전보조금에 관련된 자료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당사는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발생된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과세 맞죠?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직원에게만 지급한다라고 했으니까 비과세입니다. 고칠 거 없어요. 야간 근로 수당은 5월부터 업무 시간에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야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시간의 근무 수당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생산직. 그러면 이건 어디 가서 확인하시면 되느냐면 사원 등록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원 등록 들어가셔서 정의석이잖아요. 정의석. 생산직 여부의 여. 연장근로 비과세 여. 네. 요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년도 급여는 안 나와 있으니까 입력은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생산직 급여, 생산직 여부에 여 체크하시고요. 연장근로수당 여부에도 여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요건 충족했습니다. 자,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 교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교육보조금은 과세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교육보조금은 과세입니다. 과세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당공제에서 과세로 교육보조금, 과세, 교육보조금, 네, 입력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거는 다 뭐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사용 여부를 부체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사용하지 않는 거는 부르다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여금 없어요. 부, 사용 여부 부. 직책수당 없습니다. 부. 월차수당도 없습니다. 부. 자가운전보조금 있었죠? 야간근로수당 있었죠? 식대 교육보조금 저희가 입력한 거고요. 학자금 상환 사용 여부 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없어요. 5월 31일 날짜에 5월 31일 날짜로 들어가셔서 정의석입니다. 기본급이 15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이 30만원, 야간근로수당이 20만원, 교육보조금이 식대가 10만원이고요. 교육보조금이 20만원입니다. 국민연금은 85,500원, 85,500원, 건강보험은 59,280원, 59,280원이고요. 장기요양 보험료가 5,040원이죠. 5,040원. 고용보험료는 12,350원.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러면 과세가 190만원, 비과세 40만원 떠 있으면 되는 거죠. 자가운전보조금에서 20만원, 그죠? 야간근로수당에서 20만원 하니까 40만원이 비과세가 되는 거죠. 식대는 과세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빠져나와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들어가 볼게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들어가셔서 아까 전월미환급세액이 15만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자, 귀속 5월달 것을, 그죠? 5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거 이렇게 소득세 나오죠? 이만큼 17,180원 납부해야 되는데 전월미환급세액이 15만원이 있으니까 15만원을 입력을 하면 네, 납부세액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 이거 보시면은 15만원에서 그죠? 17,180원 상계 처리해서 13만 2천원은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다음 달로 넘어가서 또 납부세액하고 상계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7,180원 원래는 납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지워볼게요. 지우면 납부했었어야 되는데 전월미 환급세액이 15만원,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지 않은 금액이 15만원 있으니까 서로 상계 처리를 하겠다. 13만 2,820원은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다음 달로 넘겨서 또 상계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박세돌의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가지고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집한 연말정산 자료이다. 아래 자료와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소득명세 탭을 참고해서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들어가 볼까요? 박세돌 나와 있죠. 일단은 부양가족 명세 탭을 참고하라고 그랬어요. 자, 부양가족 명세 탭에 봤더니 아버지, 그쵸? 박기동, 아버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고요. 나머지는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예요. 자, 그러면 신용카드부터 한번 볼까요? 신용카드. 자, 본인이 2,500만원, 영어 학원비 250만원, 장애인 전용보장성 보험료 120만원, 대중교통 50만원이 포함됐다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들어갑니다. 장애인란에, 그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란에 120만원, 120만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넘어갈게요. 신용카드에서 대중교통 이용액이 50만 원 있어요. 대중교통 이용액이 50만 원. 그러면 신용카드는 얼마가 될까요? 중복공제 되는 거니까 2,500에서 50만 원 빼고 120만 원 빼면 170만 원 빼주면 되겠네요. 2,500에서 170만 원 빼주면 2,330만 원입니다. 2,330만 원. 2,330만 원.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가 안 돼요. 하지만 교통비는 밑에 입력을 했고요. 그래서 영어학원비는 중복공제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2,500에서 이거 170만 원만 빼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우자가 쓴 현금 영수증이 있네요. 배우자가 쓴 현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사용액이 300만 원인데 음악 학원비가 150만 원 중복공제 돼요. 한약 구입비 30만 원, 전통시장 사용액이 35만 원 있어요. 전통시장 사용액이 35만 원이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265만 원이죠. 한약이 의료비가 안 되지만 신용카드는 되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이랑. 한약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치료 목적 한약은 되지만 건강 증진을 위한 한약은 안 됩니다. 하지만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는 돼요. 그래서 300만 원에서 학원비, 한약 다 돼요. 전통시장도 됩니다. 다만 전통시장이랑 분리해서 입력을 할 뿐이겠죠. 자, 그 다음에 보험료. 본인의 생명보험료가 60만 원이 있어요. 본인의 생명보험료가 60만 원. 60만 원. 저축성 보험은 안 되고요. 저축성 보험은 안 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20만 원 여기 입력했습니다. 의료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증진 목적 의약품비는 안 돼요. 건강 증진 목적의 의약품비는 안 되고요. 자, 본인의 콘택트 렌즈 구입비, 본인 의료비. 콘택트 렌즈는 50만 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50만 원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50만 원. 그 다음에 자녀 질병 예방 의료비예요. 박세희가 여러분들 박세희가 여기 보시면은 박세희가 장애인에 체크되어 있죠. 여기 장애인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박세희가 그죠? 그래서 장애 의료비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장애 의료비. 장애 의료비란에 그죠? 130만 원. 치료 목적 한약 구입도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치료 목적 한약 구입도 되는 거니까는 건강 증진 목적이 안 되는 거고 치료 목적은 됩니다. 자, 교육비 가보도록 할게요. 배우자의 대학교 교육비가 50만 원, 500만 원 있습니다. 대학생 가서 500만 원. 500만 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 30만 원 포함해서 320만 원. 네, 초중고에 가서 320만 원.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만 됩니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만 되는 거예요. 박세돌이 나이가 몇 살인지 한번 볼게요. 박세돌은 본인이잖아요. 그죠? 본인이니까. 미취학 아동은 여기 박세희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미취학 아동은 5살, 박세희밖에 없습니다. 학원비는 박세희 거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세희 150만 원. 그죠? 네. 취약진 아동에 가서 150만 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150만 원. 본인의 학원비, 영어학원비는 안 된다라고 그랬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교육비에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비에서. 지금 현재 하는 게 교육비잖아요. 교육비는 안 되고 신용카드에서는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본인의 적십자사 기부금이 있어요. 본인의 적십자사 기부금 법정기부금이에요. 법정 당해 기부금이에요. 당해 기부금란에 가서 3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만 원. 더 이상 입력할 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번 회차 문제는 신용카드랑 중복공제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복공제 된다 안 된다를 많이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만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3회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작업 완료 버튼 눌러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수고하셨습니다.